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건희 대법 선고를 엿새 앞두고 왜 하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제2의 김건희라는 5글자가 튀어나왔을까요? 이걸 홍준표와 한동훈 두 사람의 오래된 감정 다툼으로 보고 계신다면 이번 주에 놓치실 게 정말 많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인지, 그리고 홍이 진짜 겨냥이 진은정한 사람이었는지 국민의힘 전체 구조였는지 이 두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 이번 주 뉴스가 절반밖에 안 보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7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사람은 김건희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달기, 말이, 포사 같은 제2의 김건희 같은 인물이 장막 뒤에서 설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달기, 말이, 포사, 중국 고대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3명의 여인이에요. 이 이름들이 왜 하필 이번 주에, 그것도 국민의힘 안에서 튀어나왔는지 이건 단순한 내부 다툼이 아닙니다. 김건희 대법 선고를 앞둔 보수 진영 전체의 구조조정 신호예요. 표면의 저격, 배후의 계산, 그리고 그 아래 훨씬 오래된 구조 세 겹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정치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5선 국회의원에, 검사 출신에, 대구시장에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이 주관이 어떤 주관인지 모르고 이 문장을 썼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알고 썼다는 얘기인데 그 계산이 뭘까요? 다음 주 국민의힘 사법 캘린더 한번 보시죠. 먼저 21일 화요일 오후 4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시사저널TV 유튜브 채널에서 대담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검찰 보안 수사권. 원래는 20일 수요일 JTBC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공개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건태 의원이 18일에 당원 뜻을 존중해 토론을 철회하면서 한 의원이 대안으로 잡은 자리입니다. 그다음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대납 혐의예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이에요. 국민의힘 잠재대권 자산 한 명이 통째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대법원 2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결정됐어요. 2심에서 이미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나온 상태고요. 특히 결정적인 거는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심에서 유죄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윤 측 전체 신뢰 붕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오세훈, 김건희 이 세 이름이 딱 사흘 안에 사법 리스크에 부딪히는 주간이에요. 그 주간이 시작되기 나흘 전에 홍준표가 SNS에 제2의 김건희라는 5글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5글자 정확히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물론 홍과 한 이 두 사람이 서로 좋게 지냈던 적이 없다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홍 전 시장이 처음으로 진은정 변호사의 서초동 화환쇼 의혹을 SNS로 꺼냈어요. 장해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폭로가 있고 나서 나온 반응이었죠. 그게 사실이라면 참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해 12월 31일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진 뒤에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가족 전원이 유치한 욕설과 비방에 동원되었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매일 집에 가지 않고 그때는 딴살림 차렸었나? 그리고 그건 드루킹 가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동훈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 그리고
나 발언할 때마다 탈영병 홍준표가 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한다면서 거기서도 안 받아줄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쳤어요. 이 정도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번 발언도 결국은 개인적인 앙금의 연속선이지 딱히 새로울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개인 원한이면 왜 하필 이번 주였겠어요. 홍 전 시장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대표를 저격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이번처럼 선고를 앞두지 않았던 때, 김건희 대법이 임박하지 않았던 때에도 얼마든지요. 그런데 정확히 이 주간에 정확히 김건희라는 이름을 골라서 배우자에 붙였어요. 양치기 소년 얘기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외친 사람이 언제 왜 외쳤느냐 그 타이밍이 전부거든요. 홍해 계산을 읽으려면 홍해 감정이 아니라 홍해 시야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홍이 제2의 김건희라고 부른 근거들, 이건 팩트로 확인된 것과 아직 의혹 단계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뜯어봐야 다음 단계가 보여요. 첫째, 2017년 서초동 화환쇼 의혹. 강남 맘카페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팀에 응원 화환을 보내자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걸 한동훈 당시 검사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주도했다는 폭로가 2024년 11월에 장해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폭로자의 주장이고 진 변호사 본인의 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사안입니다. 홍이 문제 삼기 시작한 것도 그 시점부터고요. 둘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이건 좀 다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여러 명이 아이디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의 특정 인사에 대한 공격글이나 옹호글을 다수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한 대표 본인은 그 당시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결국 2016년 1월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 이건 정황이 확인된 사건이고 다만 한 대표 본인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셋째, 홍해 18일 발언 논리 구조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서초동 화환쇼 맘카페 쫓겨남 당원 게시판 이동 여론 조작질 시간 흐름을 만들어서 진 변호사를 하나의 서사로 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건희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등급을 붙였습니다. 여기 진은정 변호사의 배경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서울대 법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와 교제했고 2002년에 결혼했습니다. 부친은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에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경질됐던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 배경 때문에 홍이 여론전에 능한 집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리해보면 홍의 문장 하나에 세 겹이 들어있어요. 사실로 정황이 확인된 것, 가족 게시판 작성, 아직 의혹 단계인 것, 화환쇼 주도 여부, 그리고 홍의 정치적 프레이밍, 김건희 등급 부여. 이 세 개를 섞어서 한 문장으로 던진 겁니다. 세 개 다 같은 무게로 받으면 안 돼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잖아요.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 국민의힘 안에서 진은정 얘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홍이 던진 건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냐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왜 하필 이번 주에 필요했느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이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지부터 다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세 개가 겹치는 주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개가 각각 국민의힘 잠재대권 자산의 어떤 리스크와 직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1일 한동훈 진중권 대담. 이건 표면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방어 전선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맞서서 한 의원이 국민 앞에서 논리를 세우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22일 JTBC에서 이 건태 의원과 하기로 돼 있던 공개 토론이 왜 18일에 갑자기 무산됐는지, 그리고 왜 한 의원이 카운터 파트너 없는 유튜브 대담으로 옮겨갔는지 이 흐름 자체가 뭔가 조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둘째, 22일 오세훈 선고, 이건 그냥 서울시장 한 명의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상태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입니다. 서울시장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인 동시에
국민의힘 대권자원 한 명이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문제입니다. 김건희 사건과 뿌리가 같아요. 셋째, 24일 김건희 대법 상고심. 이게 가장 무겁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하급심에서 그 부분 무죄였습니다. 대법이 이 엇갈린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윤 측 전체의 법적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동훈은 보안 수사권 방어 전선, 오세훈은 대권 자격 상실 가능성, 김건희 라인은 윤 측 전체 신뢰 붕괴 가능성. 이 시점에 제2의 김건희라는 프레임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계산인지 그림이 조금씩 잡히시죠.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첫째, 한동훈 복당 반대 세력, 장동혁 대표, 안철수 의원, 친윤 잔존 세력. 둘째, 오세훈이 무너졌을 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김건희 라인 아니었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홍준표 본인. 셋째, 김건희 확정 판결 이후 보수 진영 재편 국면에서 나는 진작에 경고했다. 알리바이가 필요한 사람들 전부. 세 층의 수혜자가 정확히 정렬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건 개인적 얘기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의 자충수 국면 정리 작업입니다. 김건희 판결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방어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 정리 작업 누가 밀고 있는 겁니까? 홍의 발언은 고립된 목소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원심력이 이미 표면화됐고 홍이 그 흐름에 합류한 거예요. 7월 15일에 나온 조원 CNI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당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57.2%,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37.3%, 무려 20%포인트 차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부정이 53%, 긍정이 43.1%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에서조차 부정이 57.8%로 나왔습니다. 이틀 뒤인 17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동훈 복당 반대가 37%, 찬성이 28%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2%, 반대 44%로 팽팽했지만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의 발언 흐름도 같은 방향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15일 펜앤마이크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면서 당과 추경호, 대구시장을 사지로 몰아놓고 복당하겠다는 게 무슨 논리냐. 12.3 이후 보수 진영 안에서 누가 정의로운 계엄 반대자였느냐라는 서사 자체가 분열의 축이 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더 강경합니다. 7월 12일에 한동훈 복당 결사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기를 권한다며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저격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요즘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돕니다.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전화는 잘 안 받는데 한동훈 의원 전화, 오세훈 시장 전화는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 장동혁 대표는 다음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줄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반면 한과 오는 아직 대권 자산으로 남아있는 카드고요. 그러니까 관계는 유지하되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붙지는 않는 애매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 하나 크게 힘을 실을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진짜 얼굴이에요.
주류 언론은 이걸 그냥 국민의힘 내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12.3 이후 보수 진영이 누구를 청산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결정이 여론조사 숫자, 장동혁과 안철수 발언, 홍의 SNS로 흩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한동훈은 지금 보안수사권 방어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를 다시 받을지 말지 부정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재명 정권 견제 대표주자 이미지를 만들어봤자 정작 소속될 당이 안 받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부산에서조차 57.8%가 부정이에요.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복당의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건 두 개예요. 첫째, 지지층 결집용 이벤트, 보안수사권 대담, 진중권과의 유튜브. 둘째, 배우자 리스크 관리. 그런데 홍이 정확히 두 번째 지점을 이번 주에 때린 겁니다. 첫째는 이슈 만들려고 하는데 둘째가 발목 잡히면 첫째도 안 굴러가요. 이쯤에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김건희 문제의 본질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화장품 회사 대표였던 배우자가 대통령실을 뒷문으로 드나들었고 명태균 브로커와 여론조사를 주고받았고 통일교로부터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고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그러다가 12.3 비상계엄까지 갔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까? 김건희는 사고였는데 진은정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게 사고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홍의 발언이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처음에 여쭤봤죠. 왜 하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제2의 김건희라는 말이 나왔느냐고. 답이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대법에서 확정되는 이 주간에 국민의힘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 말을 던져야 됐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 주자를 못 세우니까요. 콩쥐자리에 팥쥐 앉혀놓은 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김건희가 나갔는데 그 자리에 진은정이 앉는 그림이 되면 12.3의 청산서사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져요. 홍이 그걸 안 봤을 리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정치를 움직이고 그 정치가 검찰을 움직이는 김건희 때 우리가 목격한 그 삼각형이 아직 해체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12.3의 진짜 유산이에요. 대통령 한 명이 물러난다고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김건희가 화완쇼로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고 그 자산이 다시 남편의 대선 캠페인 활약이 되는 이 순환 구조가 2017년 그때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이 18일에 던진 문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 순환을 짚고 있어요. 화완쇼로 여론을 조작하고 당원 게시판으로 옮겨와서라는 문장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메커니즘 순서예요. 도구가 맘카페에서 당원 게시판으로 바뀌었을 뿐 배우자가 여론을 조작해 정치 자원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이식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뉴스를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건 개인 저격이 아니에요. 이건 김건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 재편을 미리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위에 진은정이라는 이름이 놓인 순간 홍은 자기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경고했다는 알리바이를 세워두는 거죠. 22일 한동훈 진중권 대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원래는 22일 오후 5시에 JTBC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검찰 보안 수사권 공개 토론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건태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검사 20년 경력,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분입니다. 이 17기 한동훈 의원과의 매치업으로 관심이 컸는데 18일 이건태 의원이 갑자기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토론을 철회했어요. 한 의원은 대안으로 21일 오후 4시 시사저널 TV 유튜브에서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발표했습니다. 카운터 파트너 없이 같은 편끼리 이야기하는 구조로 격화됐어요. 공개 토론이 대담으로 바뀐 것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자기 논리를 검증받는 자리는 피하고 자기 논리를 확대하는 자리는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2일 JTBC 공개 토론이 원래대로 있었다면 그날 오세훈 선거 뉴스가 반쪽이 됐을 겁니다. 이건태 의원이 철회한 순간 오세훈 선거 뉴스가 국민의힘 진영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홍해 제2의 김건희 발언이 정확히 이 판을 뚫고 들어옵니다. 오세훈 선거 뉴스에도 김건희 대법 뉴스에도 국민의힘 내부 자산으로서의 자기 정화 신호로 재활용되는 구조예요. 아니 이렇게 짜였을 때 홍이 침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22일 오세훈 선고, 24일 김건희 대법 판결이 지나가면 국민의힘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김건희와 정면으로 절연하고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세력, 홍준표, 안철수 라인이 여기에요. 둘째,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한동훈으로 재편을 시도하는 세력. 셋째, 12.3의 그림자 안에서 방어전만 하는 세력, 친윤잔존, 장동혁 라인입니다. 이 세 갈래가 어떻게 재정렬되는지 그게 2027년 대선 구도의 밑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재정렬의 시작 신호가 홍의 제2의 김건희 5글자였다면 이번 주는 그 첫 장이 열리는 주간인 셈입니다. 홍의 5글자가 정말 진은정 한 사람을 겨냥한 게 맞다면 그럼 홍은 왜 다른 배우자 정치의 이력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까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답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20일 오세훈 선고, 24일 김건희 대법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재편 신호가 나오는지 이 채널에서 같이 추적해 보시죠.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에서